네, 그럼 장마전선 위치와 호우 상황, 그리고 주말과 다음 주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진두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이 시간도 함께 장마 전망을 했고 혹시라도 예상이 빗나가서 오늘은 김진두 기자와의 대담이 없으면 했는데 그렇죠.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어젯밤 사이에 수도권을 강타했던 장마 전선, 오늘은 충청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수도권에 200mm 가까이 내렸습니다. 최고 200mm 정도가 내렸는데 네. 다행히 시간당 50mm, 3시간에 90mm라는 극한호우 조건을 만족시키는 비는 없었습니다. 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간당 20-30mm 정도의 비가 꾸준히 내리면서 네. 최고 강우량이 200mm에 달했지만 극한호우 상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강한 비가 오랫동안 내렸기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죠. 근데 보시면 지금 장마전선은 충청권으로 밤사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지금은 이쪽 충청남도 지역하고요. 이쪽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경계, 전라북도 약간 북부 쪽에 굉장히 띠 형태로 긴 구름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전 시간으로 비교하면 약간 다릅니다. 전 시간은 굉장히 뭉쳐 있다가 예.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가늘어지면서 약간 그러네요. 분리되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아, 그 대부분 예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패턴이 이런 패턴인데요. 예. 이게 장마전선 실제로 이 뒤에서부터 연결되는 걸 보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띠 형태로 발달한다는 건 곧 야간으로 가고 있고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 특히 야간 상황이 되면 이 띠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이 부분부터 비구름들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들어올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오늘 밤사이 상황이 어제 수도권 상황보다도 훨씬 안 좋은 겁니다. 내리는 비의 지역, 그러니까 폭우가 내리는 지역은 어제보다는 범위가 좁아질지는 모르지만 범위가 좁아진 지역에 들어가는 곳은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고 예. 기상청도 이런 상황을 굉장히 우려했기 때문에 보통 장마전선상에서 만들어진 비의 강우량은 시간당 30에서 80mm를 예보를 내는데요. 네. 예.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충청과 전라북도, 그러니까 충청 지역과 전라북도 지역으로 밤사이 50에서 100mm 시간당입니다. 30에서 80도 많은 건데 더 한 넘어서 시간에 50에서 50에서 100mm의 비를 냈다라는 이야기는 극한호우라는 우리가 수도권에 내려지는 재난 문자의 발령 조건인 극한호우라는 상황을 명백하게 일치하는 조건입니다. 물론 충청과 호남 지역은 재난 문자가 발생되지 않지만 기상청이 이 지역에 계속해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늘 밤에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서울은 간밤에 극한호우까지는 피했는데 오히려 저기 지금 충청과 전북은 이제 밤 사이에 극한호우에 버금가는 비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안 좋은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오전부터 벌써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충청 지역과 전라북도 지역에 최고 280mm 정도가 왔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밤사이 시간당 50mm가 예. 넘는 비가 쏟아진다고 하면 총 강우량이 내일과 모레까지 400mm 예보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호우가 이 지역에 집중된다는 거고 네. 이 지역 토양이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지반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홍수특보도 내려져 있고 산사태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오늘 밤사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가해야 되는 지역이 오늘 이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럼 언제까지일까요? 장마전선이 계속 충청과 전북 근처에 머무는 겁니까? 언제까지 머무나요?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슈퍼컴이 예측하는 모델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좀 확장을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잘 보이고 있고 이 전선 형태로 보이는 비구름대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비구름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이렇게 걸려 있는 형태죠. 예. 지금 장마전선이 그대로 걸려 있는 형태, 충청과 전라북도 쪽으로 해서 경북 북부 쪽으로 해서 걸려 있는 형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걸 제가 조금씩 옮겨 볼 겁니다. 오늘 상황이 이 상황이거든요. 네. 자, 내일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더 좁아지는 형태로 예. 슈퍼컴도 모사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띠 형태로 좁아진다는 이야기는 이 남쪽에는 뜨거운 공기가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분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띠 형태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면서 이 상황에서 비구름들이 굉장히 발달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거는 보시면 빨간색 말고 중간에 가운데 하얀색도 보이죠. 네. 하얀색이 빨간색보다 더 강한 지역입니다. 예. 이런 그렇군요. 지역에서 시간당 50에서 100mm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지역에 비구름이 분포를 할 것이다. 예. 물론 이 지역이 충청이 될지 전북이 될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두 지역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고 굉장히 띠 형태로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분포를 한다는 것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모레 볼까요? 일요일까지 가보겠습니다. 조금 충청도 북부 쪽으로 좀 올라와 있죠. 네.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청과 전라북도를 오르내리면서 그걸 남북 진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쪽 북쪽으로 진동을 하면서 장마전선이 일요일까지는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이 일요일이고 예, 그 다음 다음 주 날 월요일 월요일. 한번 보시죠. 예. 또 있죠. 또 비구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좋지 않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예. 그럼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떨까요? 다음 주 화요일은 약간 올라갔습니다. 비구름 예. 자체가 약간 올라가 있는 형태죠.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북한 지방까지 영향을 주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장마 전선이 어쨌든 우리나라 내륙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게 현재 모델상으로는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때는 북한에도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휴전선 북쪽에서도요. 예. 이거는 아까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환강댐. 환강댐과 네. 연관이 있습니다. 아직 북한 지역에는 우리나라만큼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아까 네. 보여드렸듯이 장마전선이 계속 우리나라 주변에 머물러 있었기 예. 때문이죠. 네. 그런데 다음 주 초반에 장마전선의 중심축이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올라가면서 휴전선 부근에 폭우가 내린다면 우리도 팔당댐을 폭우가 쏟아지기 전부터 방류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마찬가지 환강댐도 큰 비 예보가 있으면 그 전에 열거나 비가 시작되면 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예. 따라서 환강댐 방류 시점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진강 상류인 황해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강댐 방류 가능성에 주목해야 된다는 아까 총리의 발언과 함께 김진두 기자가 좀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예. 그 충남과 전북의 주말과 휴일 동안 그러니까 최대에서 400mm 이제 장대비가 이어진다.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보대로라고 한다면 월요일, 화요일도 비가 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그렇습니다. 그럼 비가 더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기상청이 우선은 사흘 정도 예보를 내고요. 예. 또 내일 되면 또 그때부터 사흘까지 예보를 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정해서 예보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 장마 전선이 어느 지역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중부지방에 걸려 있다가 예. 충청지방에 걸려 있다 올라가는 상황이 가정이 된다면 예. 그때 따라서 다시 예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충청과 전라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 400mm 예보가 돼 있고요. 예. 충북, 경북 북부 쪽으로 300mm 예보가 돼 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예. 현재 상황에서 특보가 내려져 있는 충남, 전북 예.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400mm입니다. 모레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 주변 지역 있잖아요. 예.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일요일까지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는 일요일까지 거죠? 상황이고요. 그럼 서울은 괜찮냐? 예. 서울에도 중심축은 여기에 걸려 있지만 중간중간 약간 떨어져 있지만 아주 강하지는 않은 비구름들이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주변에도 약간 수도권 지역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은 남아 있거든요. 내일과 네. 모레에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강우량을 30에서 100mm를 추가적으로 예보를 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고 수도권 내에서도 축대 붕괴까지 있었거든요. 이 정도의 비가 더해진다면 가장 우려되는 건 침수보다는 산사태나 축대 붕괴를 수도권에서도 예. 일요일까지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네, 축대 붕괴,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다. 아까 집안 포화 상태가 한계에 예. 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재난 문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은 아직은 재난 문자가 도입됐지만 수도권에 제한돼 있는 거죠. 지난해 서울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고 침수 사태가 있었고 또 네. 사람 인명 피해까지 났기 때문에 재난 문자를
기상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난 문자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보를 기상청이 내는데요. 예보는 사람들이 그 예보에 주의 깊게 지켜봐야지만 알 수가 있고 특보를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난 문자는 예보나 특보 상황이 제대로 못 맞추는 예보가 틀리더라도 재난 문자는 현재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수단이 재난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 자체 인력과 자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수도권만을 확인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원래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재난 문자는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재난 문자를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간당 50mm, 3시간에 90mm의 극한호우 상황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어줘야 됩니다. 당장 예. 오늘 밤이 아쉬우니까요. 오늘 밤부터 일요일까지가 얼마나 아쉬운 상황입니까? 네. 충청과 전라북도 지역은 받질 못하거든요. 예, 지금 어제도 당장 장마가 언제 끝날지 워낙 변수가 많다고 하셨지만 네. 오늘 예보를 좀 봤을 때는 장마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건 어쨌든 슈퍼컴퓨터 예측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예. 문제가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시간이 멀면 멀수록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네.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장마 전선이 그대로 남쪽에 머물고 있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에 확장을 한다면 이 장마 전선이 여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 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남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간대도 볼까요? 이 다음 주인 거죠? 다음 주 후반입니다. 예. 다음 주 후반에도 보면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것만 없어진다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면서 장마가 끝나는 겁니다. 이 시기가 다음 주 토요일 정도입니다. 토요일쯤.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정도쯤이면 장마가 끝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전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봐야 된다. 또 계속해서 매일 이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마 끝이라고 현재 언제라고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 사이에 비구름이 강력히 발달해서 아까 말씀하신 충남과 전북 지역 주민들은 좀 더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